안녕하세요. 저는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전공은 한국중세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를 해서 현재는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땡땡박물관이라고 붙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단일한 계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속된 말로 거느리고 있는, 이제 지방에 있는 13개의 국립박물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에 소속된 국립고궁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국립산악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조세박물관 같이 다양한 부서, 관청에서 이제, 본인들의 필요에 따른 국립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같은,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 이제 있는 박물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문화유산을 이제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유물들을 이제 지키고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선사시대의 제주, 그리고 탐라국 시대,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이제 제주는 어떤 곳이었나, 이거를 알려주는 전시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한 그 도서들도 계속 발간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속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토되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들, 토기라든지 이제 도자기, 또 각종 석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 유물들을 이제 맡아서 이제 관리하고 그 보관을 하는 것도 이제 국립박물관의 역할입니다. 국립박물관 큐레이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지난번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 편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하는 일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당연히 보죠.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채용 공고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에 걸쳐서 봤어요. 1차는 필기였고 2차는 면접이었는데, 1차에서는 이제 한국사, 한국문화사 그 관련한 것하고, 그리고 자기 전공 관련된 것, 뭐 한문 번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이제 그 국립박물관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전시를 해보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입사할 쯤 이제 그 대고려전이라고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하는 큰 전시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또 국립박물관에 있는 고려 관련 유물들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들어온 내력이라든지,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국민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격 요건은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올 때마다 달라져요. 어떤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괄로 이제 그 어떤 곳에 어떤 연구사가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뽑자, 그렇게 정해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 전공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이라고 단순히 뭉뚱그리지 않고 요즘은 고고학 중에서 신라 고분 전공자를 뽑고 싶다, 또는 이제 조선시대 서예 전공한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전공을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실물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내가 먼저 본다고 하는 일종의 기쁨이 있죠. 예컨대 이제 조선시대의 뭐 유명한 명필, 한석봉이라든지 김정희 같은 분이 직접 쓴 글씨를 이제 유리 없이 코앞에서 이제 보고 그 글씨에 취하는 그 감정은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빗사무늬 토기라든지 조선시대 임금이나 사대부들이 썼던 이제 백자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로 만져보고 전시를 해보는 경험은 글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그릇을 썼던 분들하고 직접 악수를 하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학예연구사로서의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학예연구사로서의 나, 그리고 이제 연구자로서의 나의 힘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기쁘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2018년도부터 한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 묘지명 조사 사업을 담당을 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이제 고려시대 묘지명이 한 180여 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시측을 하고, 또 사진을 앞뒤로 촬영하고, 그리고 고해상도 사진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면 국편에서 그거를 토대로 번역과 탈초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참 이규보라든지 윤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진짜 고려 역사에 남을 만한 분들의 묘지명을 직접 보고 또 그걸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어본 그 경험은 아마 잊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고려시대 묘지명은 대부분 전파남이라고 해서 까만색의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돌로 된 석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크기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4명이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다 추억이 돼요. 그리고 고려시대의 그런 자료를 직접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또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면접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실현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였는데, 이제 묘지명 잔편이라고 하죠. 조각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죠. 이제 그 중에서 좀 큰 조각들, 작은 조각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글자체라든지 이제 격자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 격자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새겨진 벼슬들이 이제 왠지 모르게 낯익었어요. 상서좌복야라고 맨 앞줄에 돼 있었는데, 그것이 되게 상당히 높은 벼슬이거든요. 좌복야라는 것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의 묘지면은 뭔가 기록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조각으로 남았을까 정도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나 이제 최인범 묘지명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인범 묘지명의 깨어진 부분하고 남아있는 묘지명 조각의 조각 각도가 얼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혹시 하고 이제 사진을 이제 그림판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맞춰 봤는데, 이거는 거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격자랑 글 문맥이랑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제 여러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보존 처리를 하고 이제 둘을 이어붙이게 됐는데, 이어붙이니까
체인범 묘지명이라는 묘지명이 이제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묘지명이고 또 가장 큰 묘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측 상단부가 좀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각을 찾아서 붙여보니까 한 60여 자를 새로 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끊어졌던 문맥도 복원이 거의 다 가능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바로 이제 소개하는 논문을 써서 이제 발표하고, 또 고려묘지명 집성이라는 그 김용선 선생님의 그 큰 저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용선 선생님께도 이제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려서 그 체인범 묘지명의 그 복원된 그 판독문과 해석이 그 고려묘지명 속집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제가 고려시대사 전공자로서 그 국립박물관에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아주 뿌듯한 일이었고, 또 밥값은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최신 유행이랄까? 요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물건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걸 보여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 대상은 요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요즘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제 전공 공부,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도 좋지만은 현실에 대한 그 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이제 그 문헌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서는 그 고고학과 미술사 전공자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고학 그리고 이제 미술사학 이 둘을 몰라서는 안 되고, 그것 또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이제 고고학 출토품을 소재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서화, 그 미술사의 분야인 서화나 도자기를 주제로 전시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지식이랄까 감이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도 미술사학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스스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 셈인데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단순히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큐레이터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이제 사명감이 없으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이제 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우리의 이것을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이 없으면은, 좀 힘든 일입니다. 상당히 고된 일이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몸을 쓰는 일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단순히 연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서 이걸 선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리고 싶다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고,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충분하다면은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기록이라든지 그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이렇게 구체화해서 나타나는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관심을 이제 승화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제 박물관은 살아있더라고.
이제 밤만 되면 이제 박물관에 있는 이제 초상화라든지 이제 그 마네킹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이제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박물관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제 옛날 물건들, 깨진 기왓장, 깨진 토기, 다 낡은 옷,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제 일종의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박물관의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그 새로움으로 옛 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또 그런 노력이 깃들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 번쯤 박물관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점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